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충격적인 일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누가 봐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과 일상적으로 마주친다. 우리가 타인들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수단은 당연히 뉴스다. 뉴스야말로 직접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의 얽힌 이야기와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개념을 마음속에 차츰 형성시켜준다. 뉴스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대단히 난감한 질문에 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옮겨놓는 빼어난 능력은 없다. 뉴스란 기본적으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한 묶음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웃집 아이에게 장난감을 내준 태어나 처음 베푼 소박한 친절 때문에 칭찬을 받고 훌륭하다는 말까지 들은 여자아이는 현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린다. 이미 그런 존재라고 칭찬을 들었을 때 묘사된 바로 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늘 그러듯 대참사와 사악한 사건의 보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뉴스는 국가가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며 진로를 정하는 데 필요한 작은 희망을 증류하고 응축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이따금 수행해야 한다. 뉴스와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몹시 익숙해지게 될 두 가지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다. 뉴스는 우리를 겁주지 않을 때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느라 분주하다. 온라인 뉴스 기사 말미에 댓글을 다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이 지금껏 품고 있던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분노가 드러난다. 댓글들만 보면 우리 대부분은 거의 늘 분노로 길길이 날뛰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는 겉보기에 어떤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반응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징후다. 뉴스는 분노에 찬 반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뉴스는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수준에서 정당한 시간 동안 화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건설적인 기획의 일부가 되도록 말이다. 뉴스는 범죄자가 경찰차 뒷좌석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와 우리 사회의 무수한 병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지금 막 확인되어 안전하게 제거되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꼬투리 잡기식 폭로는 그것으로서 더 나은 정치 혹은 괜찮은 정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꼬투리 잡기는 그저 어떻게 하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고갈되는 바람에 막막해진 한 무리의 개인들에게 안갚음을 행할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악당 대다수는 저널리즘 고유의 수단을 통해 다뤄지는데 그 수단은 바로 모멸감을 주는 것이다. 함량 미달의 인간은 뉴스거리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다음 그들은 도덕적인 다수의 혐오에 직면할 것이다. 여기에 은연중 내포된 것은 그들이 명성의 추락과 대중의 맹비난에 직면하면 사회가 개혁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잘못을 폭로하고 공개하는 일에 유일하게 정당한 명분은 그 잘못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장에 투입된 심참들은 기사를 작성할 때 핵심적인 인물들의 발언을 찾아 기록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과 수치를 확보하고 정신산만한 수사적인 글쓰기를 자제하고 기사에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편향을 모두 제거하도록 교육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패하길 바라고 그들의 실수에 대해 험담하길 즐기는 건 결국 무척이나 슬픈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주목받지 못해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우리 몫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단죄함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좌절된 야망이 우리를 실패자로 다른 이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으로 만든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들을 생생한 기사로 맞닥뜨린다. 절망한 남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엄마가 아이들을 독살하고 선생이 제자를 성폭행 한다. 남편이 아내의 목을 베고 10대 청소년이 친구를 총으로 쏜다. 뉴스는 인간이 만든 공포라는 혹독한 시련 속으로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한다. 미디어를 통해 이런저런 섬뜩한 기사들을 접하는 동안 우리는 고도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를 탐구할지도 모른다.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린 어느 늦은 밤, 상처받고 지치고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면 나도 내 연인을 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내게서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한다면 나는 뒤틀린 복수심으로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인터넷상에서 미성년자와 채팅이라도 한다면 나는 무슨 엄청난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결국 그 애를 유혹하려 들지 않을까? 문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경우에 확고히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해야 한다. 뉴스의 진지한 임무가 여기에 있다. 끔찍한 사건에 대한 보도는 인간의 혼란스러운 일면으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라면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최대한 격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놀라운 재주를 지녔거나 능숙하게 의술을 선보이는 사람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딱 한 번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삶 전체를 돌려세워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 사고에 흥미를 느끼는 걸까? 타인의 고통에 노출되면서 얻게 되는 듣기에 이상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타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자신의 문제를 균형 있게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샘하고 좌절하느라 깜빡 놓쳐버린 우리의 기본적인 특권에 새삼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살면서 어떤 실망을 느꼈든지 간에 우리의 친척이 방금 차 사고로 사망하지도 않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도 피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불운에 관한 기사에 몰입할수록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보다 건설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관용적인 태도의 성숙과 희망의 척도는 역설적이게도 극도의 슬픔을 다룬 뉴스를 통해 만들어진다. 사고에 관한 뉴스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나 취약하고 우리 앞에 몇십 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게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면 오후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고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려 하거나 진정한 재능을 뒤로한 채 변변찮은 한직을 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죽음을 떠올리면서 일상의 갈등으로 인해 잠적해 버리곤 하는 우리의 보다 가치 있는 면을 삶의 표면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준다는 관념은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랑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를 뒤돌아보면 끔찍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도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네, 다행이다. 저 끔찍한 사건에 비하면 나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며 안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끔찍한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가 봅니다. 결국 뉴스도 경쟁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뉴스로 인해 우리 인류의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자극적인 뉴스 말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